사실 이게 그 열린공감 TV 통해서 오픈 안 됐으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이 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폭로였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도박 관련된 폭로는 후보 아들. 네, 후보 아들은. 근데 그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이게 도박 사이트가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건 뒤에 이 뭐 입장문 나오니까요. 포코 고수 그쪽 회사의 공식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로서 대신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회사의 그러니까 본사의 직원들도 모르는 아이디와 이메일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찰이 있지 않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사찰이지. 네. 아, 나 너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전담 인력 붙여가지고 싹싹이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포코 고수에서는 뭐 자기들이 제공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모른대 누가 누군지. 이거 누가 누군지 뭐 알 수가 있나? 이거는 사실상 이 회사의 사이트를 낱낱이 들여다보거나 거기 있는 유저들에 대한 걸 대조해갖고 하는 크래킹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커고도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 안 주는데 어떻게 알았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가장 무난한 거는 주변인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나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댓글을 올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 포섭당한 거지. 같이 놀던 친구가 됐든, 응? 뭐 친한 사람이 됐든. 와, 그건 너무 슬프다. 내 주변 사람을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그냥 국장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는 그냥 거 아니야. 터는 게 아니고 아마 그걸 겁니다. 뭔가 야. 걸렸는데 니 하나 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도. 이 불지 마, 찌우야. 집요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렇게 못하죠, 우리는. 너는 포섭 당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불지 마. 없어요. 근데 불같은. 이 택시 기사님이 이 얘기를 꺼내놓음으로 인해 갖고 예방 주사를 넣는 바람에 네. 언론사들이 이거를 덥석 못 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주진우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전 공작이 있었음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크게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여기에 대한 의심을 역풍을 맞게 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럼 주진우가 누구냐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는 44살에 사실상 한동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 신복으로 불리는 윤석열의 신분. 젊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44살이니까 나이가 젊잖아요. 근데 42살에 윤석열이 총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만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이제 말하자면 힘쓸 그 나이에 제일 어린 애가 기수도 제일 어린 애가 나가가지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얘가 그쪽 지역의 가장 노른자의 건물에 2층과 5층 두 군데 개인 사무실을 내요. 근데 이게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두 개로 분리해서 쓸 이유가 없거든. 그러게. 아니 뭐 4, 5층을 붙여서 써도 되는데 아우, 사건이 엄청 많이 수임이 됐나 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임되는 사건은 5층에 있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 있겠죠. 근데 2층 사무실은 뭐 하는 사무실이었냐는 거지. 여기가 윤석열의 법률 비선 캠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채널A 사건이 생기거나 그 이외에 윤석열과 관련된 징계 부분에서도 그렇고 법조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게 이 주진우 변호사거든요. 얘가 주축이 돼가지고 얘 사무실에서 협조문을 작성을 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거나 실제로 채널A 관련된 한동훈 관련한 변호사도 얘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채널A.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고발 사주부터 시작하고 쭉 있는 사안들의 중간 어떤 그 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게 5층 개인 사무실이라는 2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왔고 이미 그걸 윤석열이 2년 전에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설계를 해온 게 아니냐라고 의심받는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후보 캠프 법률 지원팀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그 김건희 씨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쳐야 된다. 그렇지. 식으로, 역공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그 택시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거를 듣고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렇지. 신기해. 왜냐면 이제 어. 말하는 목소리가 저랑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이 목소리가 이게, 되게 예. 아니 그 제보자분이 아니 저 방금 주진우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그냥 비슷하다고 했죠. 네. 하여튼 하이톤에 가는 편이었다. 하이톤이었기 네. 때문에 더 그렇게. 인식이 잘 됐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 터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부주의하냐 이거야.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기사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찌꺼리고 떠든 거야. 이것도 실명 얘기를 해가면서. 엄청나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취재를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절 대답을 안 하는 상황에서 또 택시기사를 고발했어요. 헐,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 막 이런 것들을 차고 나가는데 저는 그 택시 기사분이 개인 택시를 운영한다는데 난 또 하나의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요즘 택시에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택시마다 내부 블랙박스하고 시스템을 다 해놓거든요. 네. 근데 아직 왜냐하면 고발 안 한 것 같은데. 아예. 그러니까 고발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고발한다고 하던데? 위험- 했다고 들었어 나는. 위험만 할 뿐이지. 기사에는 아직 어제까지 기사에는 고발을 못했다. 아직.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입을 막기 위해서라 했을 건데 나는 왜냐면 이제 그 기사님들이 그 방식이 그거예요. 특히나 그 고급차들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죠? 까만 택시 뭐라 그러지? 모범 택시야. 모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100%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승객하고 이거하고 이제 그 따로따로 하고 보통 3대, 4대 정도를 오디오 녹음하고 설비를 다 그 안에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취객하고 장소 시비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 관련된 시비도 나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그걸 전부 다 해갖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택시 경우에는 회사 택시는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만한 디지털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들어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00% 왜냐면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제보를 했을 때 내가 그냥 귀로만 제보를 한다? 안 돼요. 그럼요. 뭐 하나 가지고 있어야 제보를 해도 하고 그리고 제보를 하더라도 그 열린공간 TV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습니까? 고발 당하지만 다 이기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를 이런 건 열린 공감 어. 가셔야 돼요. 송작가 TV 오시면 안 돼. 이게 열린 때때로 공감에서 사장님만 전화 주시라니까 저한테. 열린 공감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다. 그냥 제보만 듣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 확보한 다음에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막 노랑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 택시들은 다 다 어떻게든 있어요. 있다니까. 개인 택시 말고 블랙박스나 회사 녹음이. 택시도 예. 블랙박스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이미 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라고 네가 부정해봐 라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건들지 말란 얘기지. 아니라고요? 증거 영상.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강진구 기자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제보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끝났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는 직접적으로 이걸 제보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게 터진 다음에 말하자면 법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이라고 자백한 게 아닌가? 라는 아니면 생각도 들죠. 자기는 제보는 밑에가 했어.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은 내가 했지만 제보는 내가 안 했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최근에 내가 들어보면은 변호사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김명신이 근무했다. 근무는 그러면은 경력이 아닌데 사대보험 다 받고 한 것도 아닌데 프리랜서니까 근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야. 말을 단어 바꿔갖고 장난을 치죠. 근데 여기서 주는 제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기는 제보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제보를 했겠지 분명히. 그러면 그거 만든 거, 기획한 거
조직한 거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소리예요. 저는 제보는 안 했고요. 기획은 했어요. 난 분명히 제보했냐고 물어봐서 난 난 제보 안 했다고 얘기했다.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기획 안 했다고 거기까지인 얘기 안 거예요. 했다. 말장난이야. 다. 그래서 이미 터놓은 게 세 가지라 그랬어. 하나는 이제 도박인 거고, 두 번째는 성폭행, 세 번째는 아마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예금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 예금 5천만 원 늘어난 거. 아니 근데 보면 여기 기사에 보면 음주운전, 성 관련 도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등. 이런 것들을 아마 사전에 엠바고로 해갖고 자기 친한 기자들한테 뿌려놨을 거예요. 조금씩 이어서 터트리라고. 왜냐면 하루에 다 터트리면 집중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 나눠서 터트리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제보가 나간 입장에서는 빨리 멈춰야 돼. 왜냐면 또 이런 똑같은 제보가 나오면 이 택시기사의 제보가 사실인 걸 증명하게 되거든.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또 터졌어요. 성폭행하고 5천만 원 예금 늘어난 게 또 터졌습니다. 근데 5천만 원 예금이야. 성폭행 관련한 거는 당사자 증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있어요 그런 게? 아니 그 내용에 있어. 실제로 당사자 증언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지금 이미 짜웅을 맞춰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예금 내역을 아들 거를 까봤다는 얘기는 이건 불법으로 그 계좌 관련된 그 걸 계좌를 어떻게 까봤다는 까봐? 거거든. 계좌를 누가 까봐? 물론 이 시장 측에서는 합법적인 증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 프레임을 다른 데서 막 꺼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꺼내지 마. 더 꺼내면 우리가 짜고 치는 거 티나 그러는데 내가 이 소스를 들고 있는 사람 이거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단독 내야 되니까. 단독 내야 되니까 이거 하나로 나 뜨니까 이런 엠바고 안 지켜지거든요. 비공식적인 엠바고. 단독은 안 지켜주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흠집을 내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네들끼리 엉망으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 철저하게 사찰을 당했다.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죠. 또 전부 다 감시 내지는 조사 대상에 올라가고 탈탈 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저 계좌를 안 까? 곽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 계좌는 왜 안 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깔 수 있는 계좌인데 왜 못 가는 거야? 심지어 관보에 이게 다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어요. 이건 5천만 원은 합법적인 증여고 이건 관보에까지 실려 있다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이건 또 들어갔어 또. 근데 무슨 지금 이제는 무슨 성폭행이 아니고 성매매. 성매매로 가고 성매매로 있죠. 가고 있는데 네. 이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이거는 또? 그럼 그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나 혹시나 성매매를 하는 과정 중에 돈을 주고받았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 치면. 따라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쟤네들 입장에서 이미 김이 빠진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후보자의 아들이 막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사죄가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저쪽은 저렇게 뻔뻔하게 저질러놓은 범법 행위를 전혀 부정하면서 근데 거기 이준석도 갔다며. 거기가 아니고 그냥 저기 마사지 마사지숍에 이준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마사지샵 가면 다 성매매냐고. 난 마사지샵 가서 난 남자 마사지사가 해준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로 내가 성매매했다고 나오면은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내 말은. 그래서 이준석도 그거를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허재영 기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 허재영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도 갔다. 그러니까 성매매랑 갔다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그 도둑이 재발절인 거지. 어? 그 마사지 샵에 이준석도 갔다 여기 사인도 있더라라고 아니, 했더니 지가 발 담그고 있는 사진을 지가 찍어서 올렸잖아요. 마사지 받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준석이 나는 성매매 한 적 없다. 발끈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허재영 기자를.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해도 내로남불이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 물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변질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쟤들 분리하면 정치 얘기 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 그렇지. 정책 얘기 해야지. 네거티브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지들이 얘기할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정책 얘기로 해갖고 지금까지 토론하자 얘기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슈에 대응을 못하니까 네거티브로 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지네 그 김건희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효과가 만점이거든. 이 좋은 걸 왜 안 해? 자, 김종인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 그만. 윤 사과 부족하다면 겸허히 순응해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당대표랑 권성동 쫙 뒤에다가 최고위원들 한 20명 깔아놓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안에 조사받고 법적 책임 지겠습니다. 이게 사과야, 오리지널로. 근데 그 멘트가 안 되죠,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왜? 어. 결정권이 없거든, 윤석열이. 결과적으로는. 김건희한테만 결정권이 있나? 빵에서 나온 장모 아니면 김건희야. 어. 난 장모한테 결정권이 있을 것 같기는 장모? 한데. 예, 지금 이제 장모를 대신해서 내연남이 그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장모하고 내연남의 사업 규모는 커요. 김건희는 겨우 저기 이력서 정도 조작하지만 예금 증서를 조작하신 분 하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지, 네. 그게? 400억인가? 450억인가? 아무튼 420억. 몇 수백억을 수백억을 슈킹을 쳐갖고 하신 분이에요. 와, 그것도 위조를 보나 규모를 보나 장난 아니다. 이분이 훨씬 메인입니다. CEO입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그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김건희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 천공이 오빠밖에 없잖아.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천공 스승이라니까 무슨, 왜 자꾸 스승이냐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천공 스승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게 스승들 이름인 거야. 자기 스승이 이름이야, 거기. 근데 우리는 그냥 천공이 오빠라고 하자고요. 천공이 오빠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어머니는 틀려요. 주변에 같이 암약하시던 사기꾼 집단들이 대단하시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기독교은행도 세우려고 하셨던 분이야. 정말 그 사업은 프로젝트 좋았는데, 네. 잘 만든 기획이었는데, 참 그 여건을 마무리 못 지신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요런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치 얘기가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이 피로해진단 말이에요. 피곤하죠, 사실. 그리고 뭐 정치 환멸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사실은 그 분탕질 치가지고. 야, 이놈 저놈 다 똑같네. 야,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네. 나 안 봐.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투표를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류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80일이 넘게 남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어마어마한 검증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김건희가 지금 벌써 18개인가 허위 경력이 뭐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는 2030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입니다.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그 스펙 한 줄 써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학생들하고 구직자들이. 최소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교사, 강사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치면 만약에 이게 된다? 이게 그냥 다 넘어간다? 그럼 우리도 아무 그때나 허위 경력 써도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대충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면 서울대학 나왔다고 써도 돼. 아니, 그거를 용인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윤석열 찍는 거예요.